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이죠. 사무 경영 관리 개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고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 발급 번호 형식을 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뒤에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말 번호를 앞에 놓고 출력 연 원리를 뒤에 넣는데 가운데 이 물결을 쓸 거냐 언더바를 쓸 거냐, 이퀄을 쓸 거냐, 가운데 바를 쓸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요 언더바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세요. 발급번호 형식은 가운데 바, 가운데 바입니다. 하이펀입니다. 단말번호 하이펀 출력 연월일 형식으로 기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22번 문제는 전산실과 같은 업무상 중요한 보호구역에 출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산망 내의 정보 시스템을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은 정보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 기호를 조합해서 한 9자리 이상으로 한다. 이 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해야만 보안에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말은 보호구역 출입은 생체 정보를 통해서 지문 인식기 설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홍채 인식도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각 PC마다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기능이 있는 USB 메모리를 통해서 자료를 전송한다. 좋습니다. 4번을 읽어보니까 업무 편의상 패스워드가 설정된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의미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봐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23번 문제 보죠. 사무의 종류를 목적별로 분류할 때 전략적 계획에 관한 사무로 조직체의 최고 방침이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영사무라고 하죠. 됩니까? 경영사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무 경영 관리 개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영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무실 자동화를 통해서 경영은 또 어떤 부분이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 사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기타 이제 지원 사무라든지 뭐 감독 사무, 관리 사무. 그 지원 사무는 그 수단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감독 사무는 감독에 관련된 얘기겠고요. 관리 사무는 역시나 이제 뭐 그 관리하는 그 높은 사람들, 이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문제는 방문자와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생성되는 정보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활동의 자취를 만들어 놓는 데이터. 이거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릭 스트림 데이터라 해서 클릭한다는 얘기겠죠. 클릭했던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마켓이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클릭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정보들을 지마켓에서는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은 어떤 상품들을 주로 쇼핑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클릭 스트림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스트림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뭡니까? 그죠? 스트림이 이제 물이 흘러간다는 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클릭해서 넘어갔던 그런 어떤 과정, 일련의 절차,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결제받은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흰색 수정펜을 사용하여 수정하고 기입한 후에 수정한 사람의 본인 서명 날인한다. 이거 아주 옛날 방식, 옛날 타자기 쓸 때 방식입니다. 원하는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수정 행위를 한 사람의 서명을 날인한다. 그러니까 화이트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해당 글자에 두 줄 꺼서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웠다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하는 게 맞는 의미겠죠. 2번입니다. 뭐 아주 옛날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해서 뭐 잘못되면 다시 프린트해서 다시 찍으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두 줄 끊고 수정하는 게 기본이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26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사무 계획의 어떤 요소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물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내지 규칙은 우리가 방침이라고 하죠. 방침입니다. 뭐 예측, 예산, 절차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 그 방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 이제 policy라는 의미니까, 사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나 뭐 규칙의 말 속에 영어 단어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측이라는 말은 뭐 앞으로 일어날 그죠? 상황을 미리 뭐 예측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수치로 뭐 돈으로 나타낸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절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시저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영어 약자가 있다면, 영어 단어가 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7번은 사무 통제를 위한 관리 도구 기법에서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법이다. 이거 PRT 기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임계 경로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계 경로 기법. 그래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PRT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RT 기법. 자, 28번은 사무실을 포함한 주요 업무 시설의 물리적 보안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리적 보안 대책입니다. 뭐 근접 탐지 시스템, 화재 대비하기 위한 각종 화재 감지기, 계절 변화에 따른 온습도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항온 항습기, 그죠? 갑작스러운 정전 시 서버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AVR이 아니라 UPS를 설치하겠죠. UPS가 무정전 시스템입니다. AVR은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얘기하고요. UPS는 무정전 장치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6조 기한자 표시에서 제1항에 의하여 기한문 작성 시 발의자의 표시 기호는 옳은 것은, 좀 어렵다 그죠? 이런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암기해 두세요. 29번 문제는 별표입니다. 발의자는 별표로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발의자 나오면 별표다.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별표. 자, 30번. 자, 저작권법의 제2조에 명시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이게 뭡니까? 말 속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작된 컴퓨터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순공학, 프로그램 코드 분석, 프로그램 역공학,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 되겠습니다. 역분석이 좀 까다로운 말일 수는 있는데요.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라는 자체가, 코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프로그램 그 일반 과목에서 그 C 언어 할 때 지난 그 C 언어 강의, 프로그램 일반 강의에서 제가 C 언어를 직접 코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 코딩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드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진 창작물 프로그램이 사실 프로그래머가 코딩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프로그램과 또 창작물과의 그 호환에 복제하는 부분은 코드를 역분석을 해서 그 코드가 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테트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테트리스. 이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써보니까 뭐 좋아요. 그죠? 재밌어요. B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테트리스를 써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아주 좋아요.
근데 이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이 B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 테트리스라는 프로그램이, 그죠, 게임이 A라는 사람 거를 복제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본 갖고 와봐라, 소스 프로그램 갖고 와봐라. 그럼 이걸 어떻게 짰느냐? 만약에 C 언어로 짰다, 그럼 C 언어의 코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코드를 찾아보면 분석하게 되면, 아, 이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뭐 안에 내용을 약간만 수정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겉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코드를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코드를 역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분석한다는 것보다는 역으로 분석해 나가서 그걸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31번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거 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 철의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해당 전자기록물 철의 등록 정보로 관리한다는 거 혹시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등록 정보. 32번 러핑웰이나 힉스의 사무 분류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러핑웰이나 힉스는 사무 조직 구성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이고 조직체를 전제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러핑웰이 말을 한 거고요. 사무실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사무도 반드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깥에서 사무실의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없이 생활할 때는 그 사무실에 가서 직접 타자기로 타이핑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만 사무실의 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쵸? 인터넷이 없이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를 찍을 때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저기 그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찍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사무는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죠? 사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의 내용을 기록하지만 일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 면담하지 않는다.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 되겠죠? 틀리게 설명한 것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32번 같은 문제가 사무자동화 필기를 대충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가신 분들이 시험에 불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막 이렇게 떠들어요. 뭐라고 떠드냐면, 와, 진짜 사무자동화 필기 문제 한 개도 모르겠더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들 막 나오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거를 묻더라. 공부 안 하면 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읽어보면 답 알잖아요. 그죠? 맞죠? 또 읽어보니까 답을 아니까 또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야, 사무장관 필기 너무 쉽더라. 공부한 게 안 해도 문제 읽어보니까 다 알겠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본강을 다 듣고 오셨다 그러면, 아, 그래, 사무자동화 필기 개념 알겠어. 그리고 문제풀이 또 강의 듣고 있으니까 개념 알겠어. 우리는요, 그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뭘 얻어 가시느냐면 사실 시간이죠, 시간. 그죠? 강의를 전체를 다 들으면,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사실 한 하루면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2배속 막 이렇게 돌려서 하면. 그죠? 하루는 좀 그러나? 아, 이틀. 그죠? 하루 이틀 정도면 몰아서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이제 사무장관 필기 원서 접수하고 뭐 한 달 동안 뭐 하루에 한 2시간씩 뭐 두꺼운 책 보고 막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다 줄여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들을 수 있는 강의 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면에서 훨씬 더 줄여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좋아요. 네. 자, 33번 볼까요? 33번. 자, 경영전문 시스템 MIS죠. MIS. 경영전문 시스템의 기능별 분류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운영 통제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마케팅 정보, 생산 정보,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영 정보의 기능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 회계, 마케팅, 생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 자,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들이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한 번의 접속 상태로 주고받는 EDI 방식은 대화형입니다. 그죠?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죠. 대화형 EDI. 정답 2번.
자, 전자문서 도달 시기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죠. 본다. 대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쵸? 전자문서 이메일 같은 거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는 발신자가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를 기록된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이 문서를 내가 다 만들었어.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 내가 저장을 했어. 그게 전자문서가 도달된 식입니까? 아니죠.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는 순간 도달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 없고요. 36번으로 가죠. 36번. 자, 선진 기업들이 수직적 통합으로 자신이 직접 생산하던 부품 생산을 상당 부분 외부 주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많이 들어보셨죠? 아웃소싱이라는 말. 그죠? 기업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36번에 아웃소싱. 기업의 일부 여러 가지 작업들 또 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아웃소싱 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역공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역공학 이렇게 말해요. 기업의 그 생산됐던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뜯어봐서 그 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리스트럭처링이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은 축소, 감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사이징을 합니다. 36번의 문제의 정답은 아웃소싱을 의미하는 거고요. 37번은 사무관리와 정보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정보관리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정보관리와 사무관리는 사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같지만 관리 범위가 사무관리는 넓고 정보관리는 좁다. 이 반대입니다. 반대. 정보관리가 넓고 사무관리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관리가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정답이 2번이고요. 사무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지정된 데이터를 지정된 기일 및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관리 내의 정보 통제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37번이었고요. 38번. 사무 계획화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무를 계획합니다. 사무 작업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고 사무량을 예측해야 되겠고 사무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발성, 창조성을 유도하는 것은 계획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중 시간관계를 기초로 분류한 통제 형태로 보기가 힘든 것은 시간관계를 기초로 했습니다. 품질은 아니죠. 품질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한다는 의미고 사전 통제, 사후 통제, 진행 통제는 전부 다 시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사무 관리자의 사무 작업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부적인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수행한다. 세부적인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수행한다. 이게 사무 통제입니까? 아니죠. 통제라는 것은 사무가 일어나는 절차 및 사무 직원의 배치를 지시하면서 통제를 하고 경영 조직 속에서 사무 서비스가 제대로 기능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종업원의 감동 및 그들의 협력을 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통제에 해당되겠죠. 통제란 말 자체의 의미가 뭐 나쁜 의미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가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뭐 감시하고 뭐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과목 사무 경영관리 개론 문제를 또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뭐 그 다음 그 강의의 사무 경영관리 개론도 같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일반이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또 내일을 위한 또 준비도 하시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강의를 또 이어폰을 꼽고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강의 너무 듣는다고 주의를 소홀히 해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꼭 고득점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하고 다시 실기에서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주도였습니다.